신을의 고민정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년 예산 심사를 할 때 보면 늘 기재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에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들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여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K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그 만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캐대헌 혹은 아이돌 그룹의 쇼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다들 제목 정도는 알고 또 자부심 정도는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K 콘텐츠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당장 환산되지 않으니까 하는 이유로 자꾸만 밀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후손들에게서 우리가 갈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부 돈의 논리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유산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예. 어제 오늘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종묘에 대한 겁니다. 세계 문화유산 지정이 개발로 인해서 취소된 사례가 한 3건 정도 된다고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종묘 앞에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유네스코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그 법에 의해서 네.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중지된 상태로 가져왔었는데 최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렇다 저렇다 한 특별한 답변을 받지는 못하셨군요. 네, 세계유산 영향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개발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단위에서 이걸 멈춰줘야 되나요? 일단은 세계유산 영향법이 현재 작년 10월에 법제처에서 법은 통과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지금 각 부처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이거 법이 다시 저촉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하고 함께 많은 그 국제기구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위원회들과 함께 또 현명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갈 생각입니다만은 걱정이 많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서울시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서울시장의 결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연 어떤 결단과 답변을 줄지 유산청장님께도 혹시 오는 게 있으면 저희 국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종묘 앞에 건물을 들어서게 만드는 이 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또 한동안 논란이 많이 됐었던 또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차관님 나오셨죠? 해수부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님, 네. 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한강버스가 정식으로 운항되기 전에 이제 속도 테스트, 시운전 이런 거 해보셨죠? 네, 건조 검사를 받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최대 속력이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17노트가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아니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은 최대 속력이 20노트가 나온다. 평균 속력은 17노트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17노트가 그러니까 최대 속력이 17노트가 안 나오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 시장이 잘못된 말을 했던지 아니면 테스트가 조작이든 혹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든 일 텐데 어떻습니까? 공단에서 테스트를 잘못하거나 혹은 조작된 숫자를 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못된 숫자를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검사했을 뿐이니까요. 사실은 그 시속 몇 킬로미터이냐, 그러니까 몇 노트이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빨라야 결국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시설들의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그 해양경찰청에서 누구 나오셨죠? 네, 차장 직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가 24년 2월에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해경하고 한강버스 VTS로 그 협의를 한 적이 있다.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하던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예, 23년 7월 19일 날 최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강버스 VTS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제 그 한강 전체 개발에 대한 내용 중에 그 리버버스도 포함돼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장비나 시설들에 대해서 용역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23년 당시에는 서울항 조성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VTS가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공식적으로 저희 청 의견으로 24년 5월 달에 VTS는 교량이 17개나 되고 한강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의견을 준 때가 23년입니까? 24년 5월입니다. 24년 5월입니까? 네, 23년 때는 그런 의견은 드린 바 없으시고요. 예, 그때는 용역이 필요하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같이 한번 보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3년에도 이미 서울의 교량이 얼마나 되고 폭은 어떤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충분히 의견을 드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에서 VTS를 수십 년간 운영해온 경력은 있지만 전문 기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시간이 좀 필요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경이 VTS가 필요하지 않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답변을 24년 7월? 5월? 네. 그때 주는 바람에 서울시는 24년 2월에 대국민 거짓말 브리핑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해경하고 VTS 도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했다. 그리고 할 거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진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못해도 17이다. 그리고 최대 속력은 20이다고 서울시장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17이 안 나와요. VTS 해경하고 계속 협의를 했다라고 브리핑까지 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해경은 거기에 대해서 결론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CCTV를 설치를 지금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38명의 그 상황실을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6명만 근무를 하고 있어서 뚝섬에 있는 상황실은 운영을 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거 괜찮습니까? CCTV가 완벽하지 않지만 CCTV는 사실은 설치 대수보다 운용 인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운용 인력이 38명 대비해서 6명이면 한참 모자라는 숫자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소통한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이 정도의 인원 가지고는 CCTV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CCTV는 지능형 CCTV가 많기 때문에 인원수 말고 AI로 작동하는 게 현재 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177대 CCTV가 추가로 설치됐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특히나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 몇 년 동안 이태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었고요.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국가를 믿고 몸을 맡겼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벌어지는 게 매년 뭔가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럼 누구에게 기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CTV가 지금 당장은 무슨 대단한 재난재해가 발생됐거나 혹은 선박에 잦은 사고들은 많지만 아주 대형 사고는 아직은 벌어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CCTV를 관리하는 인력이 반의 반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불안을 떨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님 나오셨죠? 네. 그 한강에 보면 한강수상안전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뚝섬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매년 초등학생 5, 6학년들이 한 1,000명 정도씩 생존 수영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한강버스가 운행함으로 인해서 수면 흔들림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교육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범위가 또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파동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교육부가 그 직접 협상할 대상은 아닌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생존 수영을 하고 있는 그 공간이 한강버스의 그 항로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이 서울시와 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관님도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듣거나 보고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관련 부서에 확인해 봤는데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매일 입만 열만 말하는 게 단 한 사람의 국민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놓치고 나면 그제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요. 특히나 이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연히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해진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교육청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하셔서 이걸 빨리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그 하루에 운항하는 횟수가 16번인데요. 지금 서울시의 목표에 의하면 내년에는 3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행만 운행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급행도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크고 잦은 이 파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견된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끔 장관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오셨죠? 네. 참 이 한강버스가 여러 군데를 다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밤섬 문제입니다. 이게 밤섬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은 이 한강버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람선처럼 이제 가끔씩 운행하는 경우들은 뭐 그럭저럭 괜찮으니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어 왔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버스가 본격화되면은 32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속도는 훨씬 더 지금의 유람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달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30분 안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주파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단체는 이 밤섬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수중 생태계에 대한 걱정들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서울시와 장관님께서 하시기 전에도 뭐 협의나 논의가 이루어졌다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보호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 묻습니다. 네, 따로 들어본 바는 없고요. 이게 한강버스가 운영되는 지점에 대한 이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영향평가 과정에서 혹시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는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서울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왜 꼭 만들어지고 나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막 다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왜 이 설거지를 우리가 해야 되나 하는 원망의 마음도 드실 겁니다. 저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느려 터진 한강버스가 무슨 출근 시간에 유용하겠느냐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 생존 수영하는 그 문제,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시설들은 그 연결하는 고리들이 다 파손됐습니다. 제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요, 이 한강버스의 장점을 정시성이라고 홍보를 하길래 그러면 정확한 시간에 도착은 하고 출발은 하나 보다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무려 23분이나 늦게 도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이제 밤섬에 대한 문제들, 저는 환경부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또 서울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지금 제 눈앞에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국무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화면은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속력 20노트라고 홍보했는데 17도 채 안 나오고 있고, 정시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지만 제 시간에 도착도 안 합니다. 해경과 VTS 협의했다고 말했지만 아까 답변 들으셨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버스 조달 자금이 무려 1,755억 6천만 원입니다. SH와 민간 기업이 51대 49%로 출자해서 주식회사 한강버스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수익 구조도 51대 49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간 기업이 49%의 투자금 정도는 넣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달 금액 대비 고작 2.79%밖에는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 회사에게,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2007년에 시작했다가 2024년에 결국 다 망해버린 수상택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택시 비해서 한강버스는 50배가량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주식회사 한강버스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서울시의 일이니 오세훈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저희 서울 시민들은, 그리고 뚝섬 선착장이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혹시나 어떤 사고가 벌어지지는 않을까, 0.001%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하고 조심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드린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문제점들이 있으니 해당 부처에서는 최대한 많이 검토해 주시고,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도 해주시고 저랑도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